선사시대 가볼게요. 자,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뭐냐? 말 그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기록이 남지 않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상상력과 어떤 추론하는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구석기와 신석기가 됩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더 옛날로 가볼까요? 자, 다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종의 기원 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혹시 이런 인물 들어봤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봤죠.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팔렌시스란 말이죠. 최근에는 이제 무슨 말을 쓴 거냐면, 이게 교과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교과서 좀 바뀌다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팔렌시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더 자세하게 구분한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베이징 자완이라 흔히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게 호모 에렉투스라 말을 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뭐 호모 사피엔스라 불렸던 것이 이제 발음 너무 힘든데요, 이거 진짜. 네르탈렌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류의 기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지막 같은 경우는 크로마뇽이라 말하면서 현생 인류와 가장 집된 조상이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 원래 사피엔스였는데 사피엔스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면서 우리가 구석기를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한국사는 사실은 살짝 별개고요. 이런 것들은 좀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구석기를 좀 알아볼게요. 자, 구석기에 대한 부분과 신석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흔히 선사라 말을 합니다. 먼저 뭐 얘네들의 구분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먼저 이거부터 쓸게요. 공통점부터. 자, 공통점에 대한 것을 3개를 좀 적어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석이 들어갔네요. 무슨 석일까요? 네, 돌석입니다. 돌을 사용했다. 이러한 점을 첫 번째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이 당시에는요, 뭐 농사에 대한 언급은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주로 동물을 잡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뭐 또는 뭐 수렵 채집, 과일을 따먹거나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뭐 수렵, 사냥이죠. 그 다음에 채집, 그 다음에 어록, 물고기 잡이 이런 것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힘을 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무슨 사회냐? 이 당시는 평등사회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시대부터는 우리가 흔히 역사시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청동기인데, 청동기 때부터는 어떠한 문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구분. 먼저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했을 때, 자, 첫 번째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시기적으로는 얘는 약이란 표현을 쓸 수 없네요. 그냥 70만 년 전이에요. 70만 년 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신석기 같은 경우는 약 10,000년 전이다 라는 10,000년 전. 근데 요 말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뭐로 바꾸냐면 기원전 8,000년경. 요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거는 이제 알긴 아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상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기원전이란 말 같은 경우를 좀 제가 구분해 볼게요. 기원전도 기원 후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14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는 기원 후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죠, 제가. 먼저 지금 보시면, 요렇게, 우리 지금 2014년도, 요 시대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기원후, 이렇게 말을 해요. 기원후는 우리가 AD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원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원전은 다시 말해서 뭐, BC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AD와 BC, AD, BC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게요. 먼저, 그러면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때 태어나신 거죠. 두 번째 AD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건 뭐냐면 주님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이유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린 기원전과 기원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좀 이것도 이 세기 몇 세기다 이런 말 하죠. 요걸 또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질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제가 그럼요. 자, 저는 7자를 좋아하니까 77년. 77년은 몇 세기일까요? 0세기인가요? 1세기인가요? 이건 1세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색이라는 것은 100단위로 끊는데 100에다가 1을 더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0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1만 더하시면 세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1443년도 1443년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 있죠? 이것이 창제된 날입니다. 그럼 요거 몇 세기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단위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몇 세기 되죠? 바로 15세기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 창제된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식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유식하게 1443년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2014년도잖아요. 2014년도는 지금 우리 몇 세기라 하죠? 그렇죠. 21세기가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기 구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몇 세기입니다, 몇 세기입니다, 몇 세기 전반이에요, 몇 세기 후반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때가 몇 년 몇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역사 공부할 때 크게 도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 자, 요거는 그냥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이제. 자, 이제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제가 구석기, 신석기 이제 시작을 계속 해볼까요? 자, 구석기 우선 도구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구석기 도구는 뭘까요? 맞습니다.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주먹도끼, 긁게, 찢게, 떼었대요. 돌에서 이렇게 떼어서 이런 거. 그냥 이걸로 그냥 동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구석기 때 같은 경우는 빙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큰 동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제가 여기 생략을 했지만 중석기 시대라고 있습니다. 중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가 구분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중석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는 이제 빙하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이제 해수면이 빙하가 녹았으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럼 굉장히 어떻을까요? 따뜻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런 큰 동물들이요 굉장히 날쌔고 작은 동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 큰 동물은 이러한 뗀석기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이 날쌘 동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도구 또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도구가 이제 어떤 도구로 바뀌냐면 이음 도구라고 말을 하면서 이음 도구는 어떻게 예를 이런 거죠. 이러한 막대기가 있으면 돌에 이렇게 엮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이음 도구라 말하는데 이렇게 날쌘 잡기 위해서 이음 도구, 순배 찌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고 신석기 때는 이러한 생활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을 갈아서 하는 간석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간석기에 크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어떠한 돌괭이, 돌낫, 여하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느낌 듭니까? 괭이와 낫. 이건 어떤 느낌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농기구예요, 농기구. 농기구. 그러면 농사가 시작됐나?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도 말씀드려야 될 것은 바로 가락바퀴와 그 다음에 뼈바늘입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좀 이따 제가 가락바퀴 유물적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바로 우리를 뭘 할 수 있다? 의생활. 또는 그물을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유추 좀 해볼까요? 농기구에다가, 의생활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았나 보네? 네, 맞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주거지를 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주거지는 이 구석기 지역 같은 경우는 동굴과 그 다음에 막집. 막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을 만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막 지어진 집에서 바로 이제 들어가 생활했다. 요렇게 보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이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말하죠. 아빠, 우리 또 이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것들에 아까 말씀드렸죠. 수렵, 채집, 어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신경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게 큰 피해를 보거나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알다시피 이동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동굴과 막집을 찾아 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신석기 같은 경우는요, 이때는 웅집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웅집은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땅을 파고 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지하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덕 이런 것들. 온돌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돌 있는 시대는 청동 넘어가야 돼요. 온돌 시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움집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착을 했구나. 그러면 아까 의문점 풀리고 있죠? 농기구에다가 있으니까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이제 재배되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착까지 이제 연결될. 자, 그리고 요 음주를 가봤더니 요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요. 자, 볼까요? 빗살무늬. 저는 이렇게 좀 유추하고 싶어요. 빗살. 이 빗살이 왜 그려놨을까라는 점. 신석기 시대 때 빗살을 그린 이유는 비가 오지 않은 시기에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 되셨나요? 자, 그 두 번째. 아까 제가 움집을 땅으로 팠다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이런 뾰족한, 바로 이제 어떠한 그 땅에다가 묻어두는 이런 형식으로 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이제 흔히 저장 또는 그거죠. 곡식을 데워 먹거나 이런 것들이 이용됐겠죠. 그쵸? 그러면 빗살의 무늬는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 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졌을 때 농사에 벼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벼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서 이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밭농사 중심이었다. 조, 수수 이런 것들. 이거 방농수라서 왔네요. 밭농사 중심이었다는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꾸만 이 벼농사 같은 경우를 지금 언급을 하는데 벼농사의 시작, 벼농사 짓지 않았어요. 이거의 시작은 청동기 때 가서야 가능한 겁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석 때 짓지 않았습니다. 요거 좀 강조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